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 우리 정부가 대외 정책,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토픽으로 다룰 게 이제 두개 국가론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번 그 북중러 연대를 저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 속내가 뭐가 있느냐.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 체제의 유지, 북한 체제의 안정화,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개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그 속내가 결국은 북한이 하나의 그 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워낙 또 남한과의 경쟁에서 남한이 워낙에 강력한 하나의 뭐 경제적으로 보나 모든 군사적인 어떤 문화적 역량으로 모든 면에서 남한이 월등히 앞서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없죠. 왜? 남한에 어떻게 되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두 개의 체제가 하나가 될 때는 힘이 세고 강력한 체제에 끌려가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고 그 두 개의 국가론을 결국은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중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그 지지를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신형 ICBM 화성 20호를 들고 나온 거는 미국을 겨냥한 건데 결국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미국으로부터 결국은 이 북한이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시도도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 입장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?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에 그 ICBM 화성포, 그러니까 북한은 화성에 그 포자를 꼭 붙이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군사학적으로 이게 총이냐 포냐 미사일이냐 이거는 이제 총과 포가 다른 건 구경에 따라 다르고 미사일이냐 포냐는 또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어느 나라도 그 미사일에다가 ICBM에다가 포자를 붙이는 나라는 없는데 북한은 왜 그걸 거기다 포자를 붙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지적입니다. 지금 북한은 뭐 러시아, 중국 이런 그 강대국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았고 이제 미국과만 해결되면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. 이런 확신하에 지난 4월에 벌써 10,000km에 달하는 그 화성포 19를 성공시킨 데 이어서 벌써 몇 달 만에 한 6, 7개월 만에 지금 또 화성포 20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? 네. 이것은 무려 사거리가 15,000km에 달함으로써 미국의 웬만한 요점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. 그래서 이걸 개발하면 미국이 뭔가 좀 자신들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는가. 그래서 체제 담보를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 뭐 미국이라는 게 그 정도 미사일은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거니와 김정일이가 내미는 그런 레버리지에 그렇게 홀딱 반해서 테이블에 안 나올 테니까 좀 더 다른 방법들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 일단 정보 전달이라는 차원보다도 이게 과연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여론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마치 지금 이 상황이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는 통일은 물 건너갔다.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북한이 들고 나온 거는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인데 우리가 평화적인 국가론을 통해 두 개 국가론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실질적인 평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세 분석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. 예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께 우리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북한이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로부터 지원도 받고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아주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데다가 ICBM까지 들고 와갖고 지금 미국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이죠.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통하겠다.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아주 북한의 그 전통적인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.
네.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. 네. 현 정부에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그렇게 네. 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두 개 국가로는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이 한 4, 50배 국력이 앞서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 두 개 국가론입니다. 이게 2023년 12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두 개 국가론이 최초로 발설이 됐고 2024년 다시 또 적대적 두 개 국가론으로 규정됐고 지금 김정은이 그 스피치를 쭉 들어보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이 헌법에 분명히 삽입이 됐습니다. 다만 그 문구를 지금 오픈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아마 내년 1월 제9차 당대회에서 거기서 당 규약에 그걸 삽입해서 공개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좀 두고 볼 일이고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로와 밀착함으로써 체제 생존은 보장받았는데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 공세나 이걸 막아내는 길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현 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80년 동안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런 적극적인 통일론자들이 있는 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뭔가 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건 상당히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속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뭔가 남북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남한이 주도하는 거로 안 비춰지고 북한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북한이 어떤 정책을 내오고 어떤 뭔가를 말을 하면 뭐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.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비핵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또 북한이 뭐 대화하자고 나오면 또 우리 또 대화하자라고.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번에도 이제 두 개 국가론 뭐 적대적 두 개 국가론 들고 나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평화적 두 개 국가론.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저는 어렵다. 우리 주도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역대 계속해서 좀 그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 국가론을 북한이 내놓는 건 자기네 어떤 체제 방어 논리인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헌법 제4조의 가치에 맞는 논리를 내놔야 되는데 북한 당신의 말이 괜찮아. 그렇게 하면 평화스러울 것 같아.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남북 간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1천만 이산 가족이 아직 있고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 통일이라는 건 서로 자기 고향에 자유왕래를 할 수 있고 뭐 가족 친척 혈육 간에 상봉을 하고 이래서 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뭐 단지 그 명분 때문에 그냥 두 국가가 합쳐야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통일을 하자고 우리 8천만 민족이 외쳐왔는데 북한이 단지 그 수구적 논리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그래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이야. 평화는 어느 정도 분단 체제에서는 보장되는 겁니다. 그렇죠. 현재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국방력을 잘 유지하고 뭐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 국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5천년 역사나 우리 민족이 하나의 지향의 어떤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렇죠. 이런 거 다 부정하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. 네. 그게 헌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. 철학적인 문제 우선적으로 예. 이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헌법적인 그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이고 그 다음에 헌법 3조를 통해 갖고 영토를 한반도를 포함한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갖다 우리의 영토로 놓고 있고 이거를 지금은 북한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체제를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통일로 향해 가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 겁니다. 근데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마주쳐서 그러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저는 야기한다고 합니다.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 문제도 존재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